네, 서밋타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당분간 경제에 관련돼서 할 거라서요. 오늘은 이제 경제 도전을 제가 지난주에 경제에 도전해라, 빛의 경제에 도전하라. 이번 주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는 가난에서 출애굽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한 책은 그 데이브 램지라는 경제 전문가가 쓴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봤고요. 이 사람이 쓴 다른 책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파이낸셜 피스랑 그 돈 없이도 돈 모으는 법은 앞에 있는 책이랑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3개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고,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자기 딸과 함께 쓴 책이거든요. 저것도 이제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가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모인 분들 되게 중요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3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안쪽에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는 생존, 우리가 생존하고 어떤 본능적인 반응을 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뭐 식욕이나 뭐 갈증, 체온, 호흡, 혈압, 심장 박동, 뭐 위험이 닥쳤을 때 투쟁하거나 또는 도피하거나 이런 반응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그런 반응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 윗단계에는 그 뇌관 겉부분, 윗부분에 있는 데는 변연계라는 곳에서는 감정을 관할을 해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이런 감정들을 관장하고 트라우마, 그리고 과거의 기억,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겉부분, 우리가 이제 보통 뇌라고 생각하면 그 쭈글쭈글한 부분, 거기는 대뇌 피질인데 거기는 조금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죠. 그래서 뭐 언어 능력, 운동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감정 억제 등.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제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굉장히 본능적이라면 3층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발휘가 되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 이 얘기하셨어요. 엔겔 지수라는 게 있다. 경제학 용어인데 우리가 뭐 한 달 동안에 이제 총 지출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때 식료품비,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엔겔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달 동안에 100만 원을 썼다. 그 중에 뭐 40만 원이 음식값으로 다 나갔다. 그러면 엔겔 지수가 40%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가계의 생활 수준, 개인의 생활 수준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의 레벨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30%까지 썼다, 30만 원까지 썼다, 이러면 선진국이다. 30만 원 미만으로 썼다, 선진국이다. 30에서 50%, 100만 원 중에 내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개발도상국이다. 국민 전체가요.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50% 이상을 썼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막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을 다 먹는 대로 썼어. 그러면은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평균값이겠죠.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엔겔 지수가 40%가 넘어가면은 그 계층은 폭도가 된대요. 왜 폭도가 되냐?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 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생존, 본능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다 먹는 거에 써야 될 만큼 물가가 상승을 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즉각적인 생존 본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제 고차원적으로 사고를 해야죠. 왜 문제가 발생했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그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바로 그냥 즉각적인 그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난, 이거는 생존적인 문제랑 결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생각의 가난으로 연결되죠. 그 몸의 가난으로 해서 질병이나 이런 문제로 오고 결국은 영적인 가난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제적 가난은 생각의 가난을 만들고 이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최악의 수를 두도록 생각을 못하니까 최악의 수를 두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난 뒤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 숨겨져 있다. 사단이 가난을 활용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사로잡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깊은 사고, 고차원적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돈을 부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헌금을 할 수 없게 만들죠. 당연히 빛의 경제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후대에게 물려줘요. 내가 없으니까 계속 돈이 없어서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럼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죠. 아, 돈이 없으면 못하는구나. 근데 나도 가난해. 성장해도 똑같이 가난해. 그럼 또 자녀가 생기고 또 반복되는 이런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영적 문제로 발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해도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바뀌어야 된다.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왜? 사단의 전략인 걸 알았다면 우린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빛의 경제로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읽은 책,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의 관리자가 될 것이냐, 중요한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 보면서 또는 예전에도 이런 경제 관련 책 보면서 쭉 느꼈던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더라. 무엇이냐? 생각이 가난해. 우선 왜? 깊은 사고가 안 돼. 그냥 되게 즉흥적이고 단순해. 생각이 가난하고 생활 습관 자체가 가난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싹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리뷰하긴 했지만 이 데이브 램지가 백만장자까지 올랐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파산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충격을 먹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자녀에게 이거를 대물림하면 안 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돈은 어떻게 움직이지? 그리고 사람이 돈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이제 내가 부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관점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막 빚의 노예가 되어서 막 빚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그 삶에서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이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7가지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 예산서를 써야 된다. 예산서를 써야 돼. 우리 회사 가면은 예산서를 이제 그 직전 연도 말에 씁니다. 25년도면은 24년도 11월, 12월쯤에 예산서를 써요. 그걸 해야 이제 25년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 뭐냐? 예산을 세워라. 예산을 세우는 거는 돈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돈이 해야 할 그 길을 알려주는 거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게, 우리가 실소득,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 200을 벌었다, 300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게 실소득이고요. 추가 소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놔두고, 실소득,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예산 총으로 삼고, 지출은 내가 그 지출하게 되는 걸 모두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퍼센트를 이제 요 정도로 범위는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엔게지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식비는 5에서 15% 잡고 있어요. 아까 30%까지는 우리 선진국 수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에서 15%다? 그럼 우리가 적정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헌금이죠. 헌금. 우리가 11조와 그 각 주마다 예배 때 헌금을 하니까 한 15%까지 잡고요. 저축, 그리고 주택, 공과금, 식비, 의료비, 교통비, 의료비, 이렇게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예비비, 기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금 잡아놓는 예비비까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수입이 또는 200이다. 300이다. 했을 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뭐 지금 20대가 이제 처음 사회에 진출하면은 한 200만 원대를 받을 거예요. 200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세후 금액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실은 헌금은 한 30만 원 잡아야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죠. 그래서 뭐 저축주택 뭐 이런 걸 하고 그럼 실은 내가 식비를 20만 원을 한 달 동안 써야 되는데 커피를 매일 마신다. 5천 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신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뭐 배달 음식을 매일 먹는다. 또는 맨날 택시를 탄다. 또는 맨날 어디 여행, 뭐 해외여행 간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내가 최대한 쓰지 않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빨리 오세요. 자, 이렇게 예산을 우선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7단계 돈 관리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7단계는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거 한 7년 걸려. 이 7단계를 하는데 7년이 걸려. 내가 이 7년 걸리는 책을 팔기도 너무 힘든데 이거를 하면은 빚의 노예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비상금을 모아야 된다.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최소한의 비상금 먼저 마련해야 된다. 이 사람은 $1,000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수준이에요.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100만 원이 내 수중에 있어야 돼. 바로 현금화할 수 있게 은행에 그냥 예금 통장에 있는 그 100만 원이 있어야 돼.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 절대 뭐 사 먹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쓰지 말고 딱 묶어놔야 돼. 최소한의 비상금. 나를 위기에서 구해줄.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문제가 닥쳤을 때 남의 도움 받으면 안 돼.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경제 독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상금 100만 원을 준비해라.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빚들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규모가 적은 순서대로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 뭐 할부금부터 뭐 비싸게까지는 뭐 주택자금까지 있겠죠. 그걸 쭉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작은 것부터 천천히 갚아 나가라. 천천히가 아니라 차근차근 갚아 나가라. 그래서 작은 빚부터 해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공 경험이 필요해요. 성취감을 느껴야 되거든. 내가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뭐 현금 대출을 받았어. 빨리 뭐 한두 달 안에 갚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하나씩 또 지우고 또 그다음 뭐 한 30만 원, 40만 원 또 지우고 또 뭐 100만 원짜리 뭐 또 지우고 이러면서 내가 해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해결할 수 있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부터 네가 가진 소득을 네가 능동적으로 지유하기 시작하는 단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빨리 하면은 2년, 뭐 3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유 비상금을 모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는 100만 원이지만 3단계에서 뭐냐면은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야 돼요. 1,000만 원은 건들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어떤 위기가 조금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두 번째 비상금이에요. 그래서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내가 고정적인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한 3개월치면 괜찮지만 프리랜서다 이러면 한 6개월치 생활비가 필요하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된다. 그건 쓰지 말아야 돼요. 1조건, 유동성,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 뭐 어떤 특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계산해서 한 1,000만 원에서 조금 여유 있게 왔다 갔다 요거는 모아놔야 된다. 이게 3단계예요.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한 1, 2년 걸리겠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있다면 학자금은 그 다음 단계예요. 노후 준비부터 해야 된다. 왜냐? 애가 대학을 가고 뭐 어디 좋은 직장 가고 그거는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얘가 나를 부양하진 않아. 내 거 먼저 준비해야 돼가 이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노후 자금은 뭐냐면은 내가 늙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금이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내가 막 힘들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세전소득 근데 우리 그냥 쉽게 한 소득의 한 15%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 데이브 램지가 자기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장주 뮤추얼 펀드 여기다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 15%에서 그걸 다시 4등분 해가지고 우량주의 4분의 1, 성장주의 4분의 1, 해외 투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에 각각 4분의 1씩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 제가 이제 국내 해보니까 비슷한 거는 뭐 인덱스 펀드도 있고 ETF 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그 노후 대비해서 절세를 주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SA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IRP 이런 것들은 당장 세금 혜택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투자해서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자녀들 학자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학자금 마련도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예산을 세워라. 우선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조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다니면서 또 자녀와 함께 자녀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연간 20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거든요. 18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학자금으로 어릴 때부터 아기가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사회 초년생 다 보냈어요. 4년 5년 저거 갚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것들도 미리 예산을 세워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은 집도 이제 대출 없이 살아.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책을 다시 보면서 좀 이해가 됐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출금 이제 주택 대출 한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세액 혜택을 조금 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세액 혜택을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아 대출 이자가 더 비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은행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한 4에서 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10년 동안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10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어떤 세액 혜택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2천만 원을 아낄 방법을 생각을 해 라는 게 지금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그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를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4, 5%로 금리 대출로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걸로 투자해서 뭐 10%, 20% 수익을 내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가급적 하지 마라. 왜? 그거는 위기 상황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근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경기 하락이 될 수 있고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 뭐 사고, 실직 등등등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사람 인생에는 온다. 그게 없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실컷 모아놓고 한 번에 이룬다? 왜 그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걸 해라. 그래도 조금 빌려야 된다면은 가급적 기간이 짧은 걸로, 만기 상환 기간이 짧은 걸로 해서 빨리 갚아내 버릴 수 있도록 이자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노후, 주택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 가지 할 수 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작은 것 정도는 쓸 수 있다.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엔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 돈들이 내가 나중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얘네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자산이 한 100억 원 되기까지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라. 단순하게 해라. 네, 우량주 장기 투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베풀기를 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계획을 짰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진짜 부자는 베푸는 사람들이더라. 뭐 스크루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언젠간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최소 기준으로 해봤어요. 100만 원이 있어. 내가 현재 100만 원 수입인데 빚이 한 1000만 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이 7단계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1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1단계
2개월 만에 달성이 가능하다. 왜? 저축, 주택, 의료비 등등 하면 한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2개월이면 100만 원을 빨리 그 최소 비상금을 만들 수 있어요. 2개월 만에 이게 1단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10만 원 갖고 한 달을 먹고 살아요? 그럼 이제 공과금이나 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내가 조정을 해야겠죠. 그 정도는. 그럼 2단계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하에 이 50만 원짜리 한 달에 50만 원씩 하는 거를 쭉 하면은 한 1년 8개월 만에 1,000만 원 빚을 갚을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추가 소득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 모아야겠죠. 그래서 저런 개월수를 단축시킬 수 있으면 좋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유비상금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단계에서 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900만 원만 더 채우면 돼요. 그럼 이거는 1년 6개월 만에 채울 수 있더라.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6단계는 이제 그 자기 상황에 맞게 좀 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자녀가 없고 뭐 이러니까 한 4단계, 6단계만 하면 되는데 자녀가 있다. 그럼 4, 5, 6. 뭐 자녀가 다 컸다. 그럼 4단계, 6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벌써 2단계, 3단계 하면서 4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내 소득이 상승을 했어야 돼. 왜냐면 내가 4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었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서 다른 일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활용해야죠. 빛의 경제를 어떻게 여기 우리가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같이 놓고 준비해야 되고 전도 선교, 렘넌트 경제 놓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브 램지 얘기하는 거 7년이면 가능하다. 근데 사람들이 7년을 못 버티더라. 근데 그 외국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조사를 했더니 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가난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쓰면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돈 관리 규칙을 얘기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는 여기더라. 데이브 램지가 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천천히 가지만 절대 빚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가난에서 빛의 경제로 가야 된다. 요번에 우리 목사님 파키스탄 다녀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거기 랩넌트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연간 교육비가 $50.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7만 원이면 학생 한 명을 1년간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없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런 애들이 지역에 100명이에요. 700만 원이면 애들 공부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무료 학교를 운영해서 100명을 교육하는데 드는 예산이 제가 아까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까 되게 좋은 정보를 주셨어. 그것까지는 아니다. 달러랑 원환 그 계산을 제가 잘못 봐서 했는데 학교 건물 2,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다운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선 2,700으로 잡고 2층 건물 방 4칸짜리 2,700만 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교사 월급 26만 원, 월 관리비 12만 원. 대략 계산해보면 월 운영비가 $260인데 12개월 동안 하면은 440만 원. 그럼 1년에 학교 하나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데 2,700, 440 합하면 한 3천만 원. 학생들 100명 가르치는데 3천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가능하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가능하다. 어떻게? 예산을 세우니까 가능해진다.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난해서 빛의 경제로 가는데 준비가 필요한데 정복자, 관리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100만 원 그 버는 친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서 1년 8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거든요. 이거를 3년, 5년 우리가 조금 가끔 뭐 할 수 있으니까 한 5년만 집중하면 1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다. 랩넌트를. 근데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5명만 모이면 1년 안에 학교 하나 세울 수 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가난한 정복하자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하자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어떤 빛의 경제 세계보고만 가다가 못 간다는 거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삶에서도 또 세계보고마를 위해서도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담을 새겨 씁시다. 그리고 CVDRP 로드맵을 그리면서 내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가난할 수 있지만 그 가난을 상처로 품으면 안 되고 내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파키스탄 또 2, 3, 7, 5천 정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걸 놓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건 빛의 경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요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 대열에 서게 된다. 정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가게 예산을 준비하시고 인생을 계획하셔서 실제적인 구체적인